안녕하세요. 경영원론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경영원론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에 경영원론을 수강하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마케팅과에 있는 최영일 교수라고 합니다. 매 학기마다 이렇게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는 요 즈음에 이렇게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일지라도 첫 학기 또 첫 수업은 뭐 수강생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설레이고 어떤 수강생들이 수강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 경영 원론을 수강하시면서 뭐 대면 수업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만나는 게 아닌 컴퓨터 화면 또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에서 어떤 교수가 여러분들의 경영 원론을 진행을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이 수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꽤 크니까요. 한 학기 동안 잘 같이 지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강의에 대한 운영은 방법은 좀 지나서 좀 후반부에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첫 시간은 대학교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긴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짚어주고 가이드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템플릿이라 그럴까요? 이 강의 구조를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형태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세팅이 조금은 잡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뭐 목차가 앞에 온다든지 또는 뭐 학습 목표가 뒤에 온다든지 요거는 좀 학기 초에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수업이라서 약간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프레임은 줄기는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보도록 하죠. 예, 이 본 교과는 경영학의 기초를 다지는 학문입니다. 경영과 기업, 그리고 경영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안목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공 수업의 이수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그러니까 경영학을 인접 학문들과 연계해서 기업, 그리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러 환경들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이슈들을 여러분의 그 학문 전공 수업에 맞춰서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일종의 이론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학습을 보고 딱딱하죠? 예, 그래서 좀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편안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경영학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었어요. 상학 또는 어떤 회계학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학 비슷한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분석하는 그런 분야였었는데 이제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들도 학문 분야로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 1900년대 초쯤부터 서서히 어떤 자리를 잡혀가게 된 굉장히 젊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의학이나 철학같이 뭐 수천 년이 된 그런 학문이 아니라 최근 그런 학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짧은 학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경영학은 기업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사람, 그리고 또 기업이 그 사회와 호흡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주변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 또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굉장히 주변에 복잡다단한 것들을 기업을 중심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를 기업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조직에서의 사람을 어떤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라든가 아니면 영업 또는 생산 뭐 이런 학문들을 배우는 거로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이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여러 인접 학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융합적 학문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배우게 되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눈높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전공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복잡다단한 제반 요소들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통 대학교 1학년에 이런 기초 과목으로 요 경영 원론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경영 원론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교과 운영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운영 방침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는 지도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 학기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적 평가, 운영 지침 그리고 원격 수업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주요한 내용은 아마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운영할 것인가일 겁니다. 예, 그게 주된 내용이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차인 강의 소개 및 교과목 운영 계획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제가 좀 앞서서 좀 빨리 강의 소개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과목은 명칭이 경영학 원론이고요. 수강 대상은 마케팅 빅데이터과 1학년 수강생이지만 아마도 이 강의 녹화한 것을 우리 마케팅과 학생들도 같이 수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열에 관련되어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과목을 기초 과목으로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외에 관심 있는 탁과 학생들이 수강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눈높이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과 소개는 뭐 우리 뭐 굉장히 진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 환경이 뭐 세계화라든가 정보화 추세에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한다. 뭐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굉장히 뭐 워싱턴이 빠르게 돌아간다. 또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빠르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환경들, 무한 경쟁의 시대, 이런 굉장히 진부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그냥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한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몇 년만 해도 빨리빨리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기업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기도 하고 또 맞추어져서 빨리 보폭을 나아가는 기업들은 성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기업은 어떤 생존과 발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눈높이를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이 수업 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기업 경영을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 구성들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꼭 뭐 CEO가 된다든가 또는 최고 경영자가 된다든가 하지 않더라도 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조직체라고 보고 이 조직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적인 이론들, 또 개념, 또 기법, 전략 같은 것들이요. 또는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같이 한 바구니 안에 집어넣어서 이번 학기 안에 풍성한 지식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일정을 같이 보도록 하죠. 강의 일정은 파트를 한 7개, 6개 정도로 나눴는데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일곱 번째 파트까지 한 7개를 나눠 놓았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기본으로 발췌를 해서, 지금 파트를 좀 나눠 놨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한 챕터를 한 조씩 진행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15주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어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7개 정도의 파트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이번 주 차에서는 경영과 그리고 경영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경영학의 본질과 발전, 일종의 역사적 흐름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셋째 파트에서는 기업과 환경, 보통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을 같이 이해 관계자들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경영 전략과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요소 또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영학의 기본 이론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인 경영 관리 부분에서는 아마 중간고사가 끼어 있을 겁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8주차 정도의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경영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배워보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영 활동,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글로벌 경영과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경영 이슈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뭐, 꽤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의외로 공부하시다 보면 실생활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하라고 하면서 실제와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과 그리고 매칭을 시켜보는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표로 보기 좋게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한 주차 한 주차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시간 이번 주에는 경영과 경영자 그리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까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서는 경영학의 역사들 살펴보고 3주차 한 달째까지는 기업 윤리라든가 기업의 본질, 또 기업 윤리의 정의, 그리고 5주차부터 경영 전략, 그리고 의사결정들, 기법들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경영 관리에 있어서는 계획, 조직, 그리고 갈등 관리, 그리고 지휘, 통제 이러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 활동, 판매 활동하는 재무 활동, 인사 활동하는 경영 활동들 각 제반 요소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2주차에서는 글로벌 경영 같은 21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이슈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3주차에서는 경영 혁신, 그리고 그 변화 관리라든가 위기 관리, 그리고 그린 경영, 이러한 요즘에 핫 이슈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14주차 마지막 시간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또는 기업의 창업과 도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은데 아마도 경영학 수업을 뭐 고등학교 때 이 경영학 수업을 배우시나요? 안 배우실 것 같은데 아마도 경영학 수업을 교양으로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전반적으로 많이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각의 경영학의 세부 전공들, 우리 마케팅이면은 마케팅, 판매 활동, 또 조직이면은 인사 조직, 그죠? 또는 뭐 재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 또는 생산 관리 또는 경영 정보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영역별로의 내용들로 또 파생돼서 또 세부 심화 교과로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2년제 수업 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별로는 모두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마케팅 또는 마케팅 빅데이터과 학생들이라면 마케팅에 분야된 심화 과정은 분명히 이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수강을 더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강의 운영에 대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운영은 교과서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강의 노트를 충분하게 컨텐츠를 담아서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LMS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만 여러분이 따로 출력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세부적인 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건 또 책을 교과서를 소개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평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항일 텐데 출석은 제가 일단 10%로 고정을 시켜 놨어요. 별로 비중이 크지 않네? 라고 하시겠지만 학생의 기본은 학교에 등교, 출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저는 두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성적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크, 확인 용도일 뿐이지 성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웃겨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4번 이상, 제가 알기로는 75% 이하로 출석하시게 되면 제가 성적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예, 이건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결 관리는 대학생이니만큼 알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적게 뒀지만 과제가 20%로 오히려 더 크죠. 예, 그래서 20%의 과제로 학기 중에 한 번 정도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각 비중이 다릅니다. 중간고사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예요.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니까 30% 비중으로 부여를 했고요. 혹시라도 중간고사에서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만회할 수 있게끔 기말고사의 40% 비중으로 좀 더 비중을 높여 놓았으니까 좀 긴장은 풀지 않도록 하시면서 학점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제는 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비대면 수업의 제한 조건상 아무래도 개인 과제로 부여를 해야 되고요. 우리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약속. 마감일을 준수하는 거. 내용이 좀 부실할지라도 마감일을 좀 쫓겨서 부실할지라도 제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부과가 되고 마감일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서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실 거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죠.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정규시험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대학 본부에서 공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수강하는 것의 팁, 이 수강에 대한 팁은 이 과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경영학 수업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수업들이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에 든 것은 이론이라 부르고
우리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실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양면을 보게 되는데 경영학 수업은요. 경영학 수업은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배우는 그런 학문 분야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수업을 지금 수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마도 기업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현실 세계에서는 해가게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질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죠? 또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많은 현상들이 교과서가 정체되어져 있는 순간에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하는 이 학기 중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많은 현상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여러분과 제가 또 수강생들 간의 토론과 의논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습자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계속 수강생들과 또 저와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은 유령 학생, 그러니까 본인만 이 강의 수강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학점 따면 되지 않겠느냐 할 텐데 본인의 존재를 교수자라 또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알리고 소통하는 그런 교류의 장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것 시험의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별 과제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목의 홈페이지 또는 LMS를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상에서의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은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참고문헌들을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그 내용을 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구입을 하셔도 좋지만 조금 된 책들이긴 합니다만 아마 재판, 3판 하는 식으로 책들이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소개를 처음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뒤에다 붙여놨네요. 제 이름은 최영일 알고 계시죠? 연락처를 공개를 해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긴급하실 때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고 1차적으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게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해주시고 긴급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연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 수강에 앞서서 뭐 교수별로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강의 수강 팁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 비대면이라는 게 그래요.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소통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별도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이메일이나 최근에는 뭐 단톡방 같은 것들을 꾸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책상들을 교단 앞에 쫙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름을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는 앞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선생님에게 본인을 긍정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이름이 빈번하게 보이는 이 친구는 내가 게시판에서 또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름을 봤던 친구인데 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뭐 제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통을 굉장히 즐겨 하셔서 이 수업이 딱딱하고 그리고 그냥 수업만 이수하고 그리고 추서 체크만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수업을
들었다. 보람찬 한 학기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학기 말에는 같이 예, 그런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과 녹화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마치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저도 느낌을 가지면서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LMS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나 또는 뭐 미리 가본 대학 같은 학교에서 본부에서 운영하는 LMS 이용 방법 가이드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뭐 지금 요 수업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마 1-2강 그리고 1-3강 하는 식으로 3강 체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2강에서 다시 만나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강에서는 경영과 경영자에 대해서 본론, 본격적인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